외출 후에 침대에 바로 앉았다고 아내한테 이혼 요구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40대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아내도 같은 병원 간호사고요. 우린 아이 없이 사는 딩크 부부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고 집에 돌아왔죠. 날씨도 좋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외출복을 입은 채로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실수했다. 아내가 조용히 뒤따라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해. 네? 뭐라고요? 침대에 한번 앉았다고 이혼을 하자고요? 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앉았다고 이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결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쁘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죠. 그런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대시했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다 아내가 말했어요. 나 결혼 못해. 내가 너무 깨끗한 거 좋아해서. 아내는 자신이 결벽증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미쳐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무조건 맞출게. 나도 깨끗해질 수 있어. 저는 아내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성공했죠. 그런데 결혼 후의 생활은 솔직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모든 식료품의 겉봉지를 다 닦아야 했어요. 하나하나 소독 티슈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야 냉장고나 캐비넷에 넣을 수 있었죠. 3개월마다 창틀을 닦아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집 전체를 대청소해야 했습니다. 10일에 한 번은 변기를 깨끗이 청소해야 했고요. 모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잡지 한 권, 운동기구 하나라도 쓰고 나면 즉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 했어요. 매번, 매수 순간이요. 2주에 한 번은 현관문 바닥을 수건으로 문질러 닦아야 했고 옷장은 항상 각이 맞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외출했다 오면 절대로 침대나 소파에 앉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옷부터 갈아입어야 해요. 바닥 닦으면 되잖아. 왜 바닥에도 앉으면 안 돼? 밖에서 입은 옷으로 집안에 앉는 게 더러워. 무조건 갈아입고 와. 심지어 바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출복 입고는 바닥에도 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안 볼 때는 대충대충 했습니다. 휴대폰이요? 아내 앞에서만 닦는 척 했어요. 장본 식료품들도 아내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닦았죠. 그래도 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별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산책 후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버린 순간 아내가 조용히 들어와 이혼하자고 말했죠.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진짜 실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 나보고 결벽증이라고 가스라이팅 했지? 그게 무슨... 그때 우리 대학병원이랑 동네 병원 다 가봤었잖아. 검사 결과 나는 정상범주에 있다고 했고 당신은 위생 개념이 미흡하다고 나왔고.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결벽증을 치료하려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의사 선생님이 아내는 정상이고 오히려 제가 청결 기준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만 휴대폰 닦고 장본 것들 닦는 척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안 보면 안 닦는 거 다 알았다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 동안 다 보고 넘어간 거야. 그냥 참은 거지. 여보! 그리고 당신이 술 마시고 한 말 기억나?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하면 생각 바뀔 거라고 한 거. 딩크 가치관이 바뀔 줄 알았다며? 한 번은 술 마시고 실수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결혼하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아내는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쿨하게요. 저는 그냥 넘어간 줄 알았죠. 그때 넌 웃으면서 넘어갔잖아. 겉으로는 그랬었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침대 때문에 이혼이 말이 돼?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침대는 방아쇠일 뿐이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나한테 임신을 강요한다는 거야. 임신 강요라니요? 강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시험관 될 때까지 하자고 한 거 잊었어? 연년생으로 둘 낳자고 한 거? 아, 그 얘기요. 저는 그냥 계획을 말한 것뿐인데 아내는 그걸 강요라고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둘을 낳자고 한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행 갔다가 사고로 죽으면 첫째가 외로우니까 둘째를 낳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첫째까지 사고로 죽고 둘째만 남으면 어떡해?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 보고 피해의식 있냐고 했습니다. 왜 여자들이 응당하는 의무를 안 지냐고도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출산이 무섭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라식 수술 무섭잖아. 근데 누가 그 과정이 징그럽다고 안 해? 눈 감았다 뜨면 새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 출산도 마찬가지야. 열 몇 시간 진통만 하면 평생의 축복과 행복이 보장되는 거야. 너 암 있으면 수술 과정에 피 싫다고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암은 악착같이 떼어낼 거면서 왜 출산은 무섭다고 해? 이기적이야.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데 아내는 이해를 못 하더군요.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배들 보세요. 애 둘씩 낳고도 잘만 일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도 보고 제왕절개도 보고 온갖 출산 과정을 다 봐놓고도 여간호사들은 애를 낳습니다. 여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끔찍한 출산 합병증, 심지어 목숨 잃는 경우, 식물인간 되는 경우까지 다 보고서도 여의사들은 애를 잘만 낳아요. 왜 같은 걸 봐도 아내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이슈 없이 건강하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또 핑계를 댔습니다. 맞벌인데 누가 키우냐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불효래요. 그럼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잖아. 저는 당연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12시간씩 두는 건 학대래요. 저는 일하니까 힘든 거고 애는 자고 먹고 놀기만 하는데 이걸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챗 GPT도 제 주장이 맞고 아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애 낳기 싫으니까 온갖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본인 몸 안 망가지고 나와서 아기도 어린이집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애를 낳은 이유가 있으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초 커뮤니티에 가도 네 편은 안 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때문에 이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 네 입장 주장대로 글 써보고 댓글 100개 이상 달리면 보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봅니다. 아내는 지금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 100명 다 제 편이면 당장 이혼은 아니고 부부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굽혔습니다. 솔직하고 따끔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저도 2년간 많이 참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다 맞추겠다고 각서 쓰고 장모님 아버님 앞에서 큰 소리 쳐놓고 사기 결혼이라는데요. 여러분, 회사 입사 전 면접에서 뼈 묻겠다고 하고 막상 이직하거나 회사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인지 제 스스로도 내가 유난인가? 지레 겁먹는 건가? 다들 낳는데 왜 나만 못 낳지 싶어서 남편이 글 쓰는 거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말 안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8년 연애했어요. 8년입니다. 그 8년 동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임신, 출산, 육아는 전적으로 여자 손해야? 여자들 정말 위대해. 대단해. 어떻게 그 조그만 몸에 남자보다 근육도 적은데 애를 낳아? 낳는 건 대단한데 나는 그럴 필요 없어. 연애할 때 남편이 한 말입니다. 남편은 거의 페미니스트처럼 행동했어요. 여성인권, 불합리한 사회구조 저보다 더 열내더라고요. 출산은 여자한테 너무 가혹해. 우리는 아이 없이 살자. 나는 네가 고통받는 거 못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8년 동안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각서를 썼어요. 제 부모님, 남편 부모님 네 분 앞에서요. 평생 아이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을 바꾸면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딩크 생활을 잘 지켰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 한 명만 가질까? 처음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니 점점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 될 때까지 해보자. 연년생으로 둘 낳자. 제가 황당해서 물었죠. 각서는? 8년 동안 한 말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사 입사 전 면접에서 뼈 묻겠다 하고 막상 이직하거나 회사 욕하지 않아?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저는 그 순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8년이에요. 8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결혼만 하면 마음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병원을 사랑하고 50대까지 일할 생각이야. 너처럼 그렇게 맹세한 거 안 바꿔. 너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할 거면 간호사 일도 때려쳐. 남편은 자기가 모멸감을 받았대요. 하지만 저는 어떤가요? 8년 연애 각서까지 쓰고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들 애 낳잖아. 우리 병원 간호사들 봐. 다 낳고도 잘만 일해. 너만 왜 이렇게 유난이야? 연애할 때 그렇게 여성 인권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저보고 여자들이 응당해야 할 의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가요? 남편은 제가 출산이 무서워서 안 낳는다고 하면서 라식 수술이랑 암 수술에 비유했죠. 열 몇 시간 진통만 하면 평생의 축복과 행복이 보장된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교육대 출산 과정을 전부 봤어요. 자연분만, 제왕절개 모두요. 18시간 진통하는 산모, 대변 보는 모습, 핏줄 터지는 모습, 온갖 합병증,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까지 봤어요. 남편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보고도 다들 쉽게 낳잖아 라고 말해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출산 그 자체가요. 양육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임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출산이 무서운 거예요. 남편 보고 물었어요. 너도 그 장면 다 봤잖아. 수술도 보고 자연분만도 봤잖아. 어떻게 나보고 낳으라고 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변 간호사들은 애만 둘씩 잘 낳던데? 너만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이 낳는 건 그 사람들 선택이에요. 저는 저예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고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다들 낳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냐?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된 건 애를 낳아서 아니야? 이런 말로 저를 압박했어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매달리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여자들도 널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동의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요? 8년 연애하고 딩크각서까지 쓰고 결혼한 남편이 2년 만에 시험관에 연년생 둘 낳자고 하는데 제가 이혼하고 싶다는 게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